존경하는 김남희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취임 전에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제 유튜버가 도는데 나는 친윤이고 친윤이니까 친윤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있으시죠? 그 당시에 발언한 거는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2023년도 예. 4년도의 일입니다. 그러죠. 근데 임명된 이후에 3월 17일 날 임명된 후에 직원들과 면담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는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고요. 어떤 직원에게 한덕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요. 김문수가 되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제가 직원들이랑 그러니까요. 면담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면 정치 보복이라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네,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부처에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호하게 하셔가지고 네. 만약 이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해임 사유예요. 좀 단호하게 좀 감찰해 주세요. 예, 예, 들어가시고 자리 들어가세요. 장관님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성 수용 시설 인권 침해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네, 과거의 군사 정권에서 윤락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네, 여성들을 강제 수용했고요. 네, 윤락 행위를 하게 될 현장 우려가 있는 여자란 명목으로 네, 객관적인 기준이나 네,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감금 폭행을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오산시 미군기지 근처를 지나다 강제로 봉고차에 태워져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윤락 여성이 아니라고 울골보겠는데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네, 자국 국민 여성에게 네,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실 화해인에도 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네. 규제를 했고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피해자들은 아직 단 한 푼의 보상도 배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일부 승소 판결을 1심에서 했는데 여가부가 장관님 취임하기 3개월 전에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항소한 건 아세요? 네, 항상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를 보고 받았는데 제가 취임 이후에 이 사건을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이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고령의 이제 생존자고요. 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법원이 소송 비용을 대납할 정도입니다. 네. 어떠세요? 항소를 유지하는 게 맞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받고 바로 제가 저희 가치관으로는 이 부분의 인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어서 바로 법무부에 항소 취하에 대한 그 지위를 검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네, 불필요하게 항소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입니다. 맞습니다. 법무부가 여순 사건 피해자, 네. 삼청교육대 피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에서 항소, 상고 다 취하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와는 달라요. 네.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네, 하여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주고 네, 피해자에서 사과 네, 또는 또 회복, 정의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장관님 나는 네. 봄 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네,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여성 건강센터를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여성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실명 진료를 받기 네. 힘들어서 여기를 다니는데 의료 심리 상담 지원을 받습니다. 네, 전국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서울시가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정부 차원에서 네, 실질적으로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장관님도 이 부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네, 서울시가 이제 부적절한 결정을 한 건 맞고요. 특히인데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네, 위기 청소년 지원은 지자체에만 맡기는 네. 게 아니라 청소년 복지법에 따라서 의료 지원 문제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나는 봄이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서 네. 좀 정부 차원에서 네. 아니면 전국 권역별로 이러한 기관들 대체 기관을 좀 설치를 해서 네. 위기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갈 곳이 없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부처 차원에서도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곳곳에 있긴 한데 이미 필요해서 운영 중인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폐쇄되는 과정에는 좀 저희가 살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그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향제 검토해 네. 주시고요. 네, 최근에 그 한 극우 단체가 네. 하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교 앞에서 네, 소녀상 철거시를 한다는 뭐 예고한다는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시법 8조 5항 학교 네. 주번지로부터 집회 시위는 학습권을 침해하니까 안 됩니다. 네, 근데 요 기관 단체가 과거에 위안부법 폐지 국민운동의 대표고요. 리박스쿨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시죠? 댓글 공작의 대가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해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극우사상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네. 사회적 문제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부나 학교, 독립운동가, 뭐 시민단체 등 강하게 반발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우리 주무부처인 성평등 별다른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적극적으로 네. 대처되는 거 있나요? 저희가 아마 그 언론에 다른 그 경찰에서 이런 그 학교 앞에서의 시위에 대한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저희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다만 언제라도 이런 시위가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저희가 우리 부처 차원의 고민과 그 고민의 결과를 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